한국 지폐 속 유일한 여성, 5만원권에 자리한 단아한 얼굴. 우리는 그녀를 현모양처의 상징이라 말하지만 그 단어로 과연 그녀의 삶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사임당은 단지 자식을 잘 키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시대를 살아간 예술가였고 자기 뜻을 꺾지 않았던 지식인이었으며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낸 존재였습니다. 지금부터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을, 그녀의 삶과 사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 강릉에서 태어난 지식인의 딸. 1504년 강원도 강릉.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의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가는 평산신 씨이며 본명은 신인선. 사임당이라는 호는 후에 그녀 스스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즐겨하며 그림과 글씨에도 남다른 소질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신명하는 유학자였고 어머니는 북의 가문보다 훨씬 개방적인 교육관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신사임당은 어린 시절부터 당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수학, 논어 같은 유교 경전과 더불어 시와 서학까지 접할 수 있었고 여성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 강릉 오죽헌에서 자라나 자연 속에서 시를 읊고 사군자를 그렸으며 곧 조선 중기 여성 지식인 중 가장 탁월한 예술적 감각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게 됩니다. 2. 결혼 그리고 사임당이라는 이름. 신사임당은 19세에 이원수와 결혼합니다. 당시 혼인 제도상 여성은 결혼 후 곧바로 시댁으로 들어가 시부모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인 후에도 상당 기간 친정에 머물렀고 이는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사임당이라는 호를 짓습니다. 이는 중국 고대의 모범 어머니였던 사임마마를 본뜬 이름으로 자식 교육과 가족 돌봄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 결의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현모양처를 자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사 노동과 자식 양육, 예술활동, 학문 정진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시대의 틀을 넘어서려 했던 여성입니다. 특히 남편 이원수가 지방 수령직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집안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바로 신사임당이었습니다. 3. 예술가로서의 삶,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 대표적인 여성 예술가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당대 남성 화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고 특히 추충도, 포도도, 묵란도 등은 그 섬세한 붓터치와 절제된 구도감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그녀의 작품 다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림과 시에서 드러나는 그녀의 세계는 결코 좁고 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인간의 섭리를 예민하게 포착했으며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존재감과 내면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작품 속 자연은 수능이 아닌 응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림 속 풀벌레 하나, 시 속의 작은 정자 하나에 담긴 섬세한 시선은 그녀가 당대 여성 예술가로서 얼마나 독립적 사고를 지녔는지를 보여줍니다. 4. 어머니 그리고 율곡 이. 신사임당의 삶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은 율곡 이의 어머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녀 교육에 있어 유교적 규범을 따르되 한편으로는 아이의 자율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율곡 이이는 훗날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가 되었으며 그는 자주 내가 어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과 예절을 가르치되 강요보다는 모범과 정성으로 지도한 신사임당의 방식은 단지 엄격한 교육자가 아니라 공감하는 어른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이이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정성과 균형을 잃지 않았고 이는 가족 전체가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됩니다. 시대를 거스른 교육관. 신사임당의 교육 방식은 단순히 엄마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조선 사회의 교육관념을 넘어서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식에게 인격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신념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녀의 교육은 권위가 아닌 존중, 일방적인 훈육이 아닌 대화와 모범에 기초한 교육이었습니다. 이는 곧 율곡 이에게 자연스럽게 도덕과 지성을 내면화시키는 힘이 되었고 그가 훗날 조선의 인재 양성 시스템인 서원, 향교, 성균관 개혁에 매진하게 된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은 단지 가정교육의 상징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꿰뚫은 시대 초월적 사고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6. 여성이자 주체였던 존재. 신사임당은 당시 여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를 일상 속에서 실현해낸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응하거나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과 교육, 삶의 원칙을 지켜내면서도 가족과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유교 사회는 여성의 목소리를 공적인 장에 올리는 것을 금기시했지만 신사임당은 자신의 작품과 자녀들을 통해 그리고 일기와 편지들을 통해 조용히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억눌림보다 주체적 선택의 흔적이 더욱 선명합니다. 7. 죽음 이후 그리고 왜곡된 이미지. 신사임당은 1551년 4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 아들 이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성균관에 진학했고 조선 최고의 유학자가 되어 유교 정치를 이끕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이후 시대는 달라졌고 그녀에 대한 평가는 단편화되어 갔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와 신사임당은 현모양처라는 이미지로 고착되었고 이는 여성의 이상적 역할을 정해놓은 상징처럼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녀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희생이 아닌 선택을 했고 묵종이 아닌 창조를 했으며 무력한 어머니상이 아니라 당당한 개인으로 존재했던 여성입니다. 신사임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강인한 인물이었습니다. 8. 오늘날 우리에게 신사임당은? 오늘날의 우리는 여전히 어머니와 여성이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상징화하거나 축소하곤 합니다. 신사임당은 그 상징의 무게를 누구보다 먼저 살아낸 인물입니다. 그녀는 가정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 틀 안에서 스스로를 확장시킨 사람이었고 자식의 어머니로만 불리면서도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지켜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율곡의 어머니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율곡 이이를 낳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세계를 가진 한 명의 사상가이자 예술가였습니다. 우리가 신사임당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그 시대 속에서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사임당은 단지 여성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예술가로서, 사상가로서 당대를 뛰어넘은 인물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신사임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